제주 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되는 공공주택을 놓고 도의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인터넷으로 20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8월 말로 풋귤 출하 기간이 끝났는데도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16년째 기부를 이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민 공론화가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며 도의회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예정부지. 제주도는 이곳에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1,200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입지 선정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전 수령 과정을 거쳤고 또 거기 단가가 얼마고 거기 줬을 때 또 다른 제1, 2, 3위 부지를 어느 정도 물색을 해오셨는지. 그 일대가 굉장히 현재도 지금 폭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도 행복주택이 되었을 경우 대해서는 그 상태도 지금 700세대거든요. 어마어마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전무했고 관련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한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이 국법에 사업 신청을 하고 그러면 지사께서 도민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10년 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면서 토지까지 분양을 한다면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제주도는 입지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오는 11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좋은 곳에다가 진짜 소위 말하면 우리 젊은 층이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저증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안에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도의회의 반발이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가 올해부터 4.1% 증가한 1조 2,70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에 15억 원, 감귤 포장상자 제조시설 27억 원이 반영됐고 전기차 보급 사업비는 1,210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인프라 구축 예산 100억 원과 4.3 희생자 발굴 유해 검사비 20억 원, 그리고 농산물 해상 운송 물류비 지원 예산 20억 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설 스포츠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억 원대의 인터넷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 회사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한 인터넷 사이트. 하지만 한번 클릭하면 야구 경기 일정과 배당률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나오는 또 다른 사이트도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단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입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도박 사이트 두 곳을 통해 받은 베팅 금액은 200억 원, 10%인 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사장과 총책, 중간관리자와 실제 운영자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수시로 사이트 IP와 사무실을 바꿨습니다. 실명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밑에서 운영자 어떤 밑에 그 인출책이 근거됐을 때에 자기들의 그 노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금융계좌와 IP, 휴대폰 통화 내역을 추적해 도박 조직원 2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한 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간관리자 32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베트남 현지에 남아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을 잡기 위해 인터폴과 베트남 공안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고액을 베팅한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올해부터 풋귤 유통을 허용하면서 감귤 출하 시기와 겹쳐서는 안 된다며 출하 기간은 8월 말까지로 제한했는데요. 실제로는 9월에도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풋귤이 판매되고 있고 출하 기간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풋귤을 검색해보자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가가 40여 군데나 나옵니다. 출하 기간인 8월 31일이 지난 뒤에도 택배로 버젓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귤 조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풋귤을 출하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조리로는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수확하고 계속 꾸준히 주문 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꼭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주도는 이달부터 풋귤 유통을 금지한다며 인터넷 쇼핑몰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8월 30일까지 종료되니까 협조해 주시죠 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농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풋귤의 당과 과즙이 많이 생성되는 시기가 9월 중순까지인 만큼 출하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 하순까지는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쟁성이 잘 안 맞아요. 한 9월 중순까지 하여튼 시장에 나가줘야 이 시장을 좀 선점해서 규모시킬 수가 있는데 8월 30일까지 불가능하다는 거죠. 풋귤 유통 첫 해부터 출하 기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교육감에게 교육과 학예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과거 학교 교육에만 한정됐던 교육청의 업무가 학부모와 다문화 교육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취지를 살려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16년째 온정을 베풀어 온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어김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넉넉한 한가위를 맞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청 창고에 올해도 어김없이 쌀포대가 쌓였습니다. 설과 추석 때마다 60대 사업가로 알려진 독지가가 보내온 겁니다. 지난 16년 동안 기부한 쌀은 3억 6천만 원어치나 됩니다. 정말 큰 돈인데 1년이면 한 5천만 원 거의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선뜻 내줄 수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 가정에 배달된 쌀은 따뜻한 이웃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쌀 깜반에도 얼마예요. 정말 우리한테 이런 게 온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음료수 판매점을 운영하는 강경순 씨. 매달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꼬박꼬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일상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력봉사를 하러 나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작은 수익이지만 사랑연맹을 통해서 저희가 기부를 하면 그 기부된 게 어려운 소외 계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처럼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는 8년 만에 1,500곳을 넘어섰고 올해만 3억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가진 게 많건 적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곳곳에서 이어지는 나눔과 사랑의 마음은 세상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정감사를 제주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정리의 직원조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한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제주의 입장과 현안에 대해 정부 정책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다음 달 7일,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에 열리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10월 중에 현장 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제주 해군기지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해병대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병대 구여단 소속 군인들이 외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사주 경계를 한 채 차량을 타고 마을로 진입하자 차량을 막아서고 운전병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50살 배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카페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종업원이 조용해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고 머리를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출국한 중국인 26살 주 모 씨에 대해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4월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31살 정 모 씨를 차로 치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